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만큼 전 지구적인 위기상황은 없었고요.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은 감염, 위생, 항균, 또 청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 속에 기존의 항균 항바이러스 관련 제품은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항균 필름이나 코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균 필름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도 투명성이 낮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점자가 가려지는 문제도 있고, 항균 코팅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속성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고체형 항균 첨가제의 경우는 이 그림처럼 뭐 분말형이나 마스터 배치 같은 이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제품에 첨가를 했을 때 색상이 변화되거나 외관이 변화되고 물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튜니지에서는 제품의 기능,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만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 인식하에 액상형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무색 투명한 물처럼 생긴 그런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금속 화합물 또 특수 첨가제, 저희만의 포뮬레이션 공정으로 제작된 원천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필름, 페인트, 플라스틱, 섬유 같은 수지에 1% 정도만 첨가하면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나타내고요. 저희 핵심 기술 경쟁력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원천 기술, 또 굉장히 소량 첨가하다 보니까 기존 제품의 물성들이 유지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항곰팡이, 실내 공기 정화, 탈취, 새집 증후군에 효과적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소재 개발 기술력과 양산, 공정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가제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추가 공정이나 설비 없이 이렇게 필름이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저희 첨가제를 그대로 원재료에 투입만 하면 항균 항바이러스 능력을 가지게 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항균 필름, 항균 코팅, 고체형 항균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분산성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항균 효과도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고요. 항균 테스트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드 코팅 투명 필름이라고 이제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필름이나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체외각 필름인데요.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당 구균에는 항균력이 전혀 없지만 저희 제품을 첨가하게 되면 항균력이 극대화되고요. 물성은 유지되고 또 항균 지속성도 상온 기준으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5년 동안 항균력이 유지되는 결과를 고객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악취 제거, 또 환경 유해 물질, ROHS 6종이나 푸탈레이트 같은 이런 환경 유해 물질이 없는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요. 시장입니다. 개인 방역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져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끝나더라도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 플라스틱만 놓고 봐도 51조 원. 이런 항균 플라스틱은 의료, 자동차, 위생, 생활가정 같이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이 항균 첨가제 고체형입니다. 액체형이 아니고 고체형만 봐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1차 타겟입니다. 다양한 필름이나 플라스틱 수지 분야에 범용 항균 소재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가구 필름, 섬유, 차량용 내장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면 의료용, 공공용 소재로도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굉장히 취약한데요. 또 이런 시설에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POC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한 30군데 이상 이 고객사와 협업하면서 데이터와 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요. 인쇄용 잉크, 의료용 제품, 또 섬유, 가전, 붙박이장, 또 가전 플라스틱, 생활용 플라스틱 쪽으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재료연구원에 1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저랑 같이 창업한 멤버들은 저랑 스승과 제자로 구성된 그런 사제 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멤버는 총 11명이고요. 1년이 안 됐지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증, 또 최근에 전국 대회에서도 대상 수상한 그런 게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좋은 하우스들을 만나서 투자 유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네, 파이널 골입니다. 제품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소재 기업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항균 항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난연, 적외선 차단, 대전 방지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IPO를 최종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튜니지가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일상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창수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번엔 하이투자파트너스의 박소윤 차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번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뵈서 또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체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제일 큰 수요처는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재래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또 제가 발명을 했지만 한국재래연구원이 IP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국내 특허 등록 특허하고요, 해외 특허 출원 특허를 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용 실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발명했지만 제 돈을 주고 제가 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실 투명 필름 쪽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요. 최근에 POC를 거듭하면서 플라스틱 쪽에서 굉장히 니즈가 많고요.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 또 뭐 GS건설 같은 곳에서 이 실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곰팡이라든가 세균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기능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 제가 보는 가장 큰 시장은 플라스틱이나 섬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환 팀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기술력도 그런데 이제 저런 거를 납품을 하시거나 준비하게 되면 대량 양산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현재 시점에서 저런 비슷한 또는 뭐 기술력을 가진 국내나 해외 쪽 경쟁사로 보시는 데는 어디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일업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양산 승인이나 또 양산 스케일이 안 되면 고객들이 거부하는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창업한 계기 같은 것도 사실 생각보다는 이 고가의 장비가 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연간 생산량을 캐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산 장비나 인력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원에 지금 한국재래연구원의 창업지원센터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급한 게 이제 임대 공장 확장을 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조금 작게라도 깔아가지고 실제 고객사랑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었죠? 국내외 네, 경쟁사 보시는 데는 어디가 있는지. 네, 항균 첨가제 중에 고체형은 지금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들어보셨는 게 뭐 3M이라든가 듀퐁이라든가 세계적인 그런 화학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상형 항균 첨가제는 이제 막 세계에서도 이제 막 스타트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고객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 플레이어들이 만들던 고체형 항균 첨가제는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강민수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27년에 한 500억 정도 매출 목표를 하신다고 하셨고 한 2,000톤이나 이게 저희가 연간 생산 목표로 하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B2C 고객에게 가는 시장이 클까요? 아니면 B2B로 그냥 쭉 뿌리는 게 좋을까요? B2B라고 만약 하시면은 좀 구체적인 섹터 그리고 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거를 얼마나 개당 뭐 얼마나 사용하는지 뭐 그런 어떤 그런 브레이크다운이 좀 있어야 사실은 이 시장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장표에 있는 2,000톤은 판매량은 아니고 이제 캐파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캐파가 소재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고, 첨가제라고 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야 첨가제 뭐 팔아봐야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장이 플라스틱이나 섬유 뭐 필름 시장이면 수조 톤 뭐 수십조 톤을 1년에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만 들어가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IR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았지만은 시장이 지금 액상형 항균 첨가제 같은 경우 시장이 아직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기존의 고체형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신규 시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 시장으로 어떤 색상이 변화되거나 안 되거나 외관이 변화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정도 양이나 저 정도 매출을 잡으면 그래도 국내 탑이나 또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마 연장되는 질문인데 양산 아니면 뭐 시장 규모에 대한 질문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항균 바이러스 쪽 워낙 인기 많아져가지고 계속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지금 해외 진출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진행하시는데 내부적으로 국내에서의 저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캐파를 어느 정도로 보고 향후에 이제 한 26년, 27년에 저 정도가
되게끔 목표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참 사실 사업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매번 그런 생산량이랑 매출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막 열려 있고 대체 시장을 뚫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나 GS건설만 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납품만 한다고 해도 한 수백 톤에서 수천 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시장이 커지면은 뭐 사실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캐파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요. 결국 소부장 특히 오늘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진출 없이는 홈런 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요. 뭐 장표에는 25년이라고 했지만 창업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용환 팀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결이 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뭐 플라스틱이나 이제 섬유 관련으로 제일 먼저 기대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 중에서도 GS나 롯데케미칼 POC가 그래도 좀 뭐 제일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더 POC 관련돼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POC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뭐 구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적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 곳을 잡아서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애경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OC 한 지가 거의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요. 사실 지금 기술적 검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거친 경우도 있고 또 거의 양산 거의 단계까지 간 고객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B2B고 또 이 아무래도 그 고객사의 어떤 사업 전략이나 이런 거랑 조금 병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NDA도 맺고 협업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샘플도 오가면서 POC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사의 어떤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 사업을 확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좀 천천히 갈 것인가, 요게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고객사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요, 저희가 사업 전략이 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플라스틱 쪽으로 해서는 조금 진척이 많이 됐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트윈위즈의 질의응답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